안녕하세요. 커피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추출할 때 커피가 잘 내려졌는지 잘 내려지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능평가라고 하는데요. 관능평가는 감각을 이용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향이나 맛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관능평가 말고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한 평가를 해요. 이런 걸 이제 평가할 때는 주로 보는 게 TDS 그리고 추출 수율입니다. TDS는 총용존 고형물로서 커피 액체 안에 얼마만큼 몇 퍼센트의 커피 성분이 녹아 있는지를 표시하는 지표이고요. 그리고 추출 수율은 내가 사용한 원두에서 몇 그램 정도가 이 커피 액체 안에 녹아났는지를 퍼센테이지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둘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TDS란 내가 300ml의 커피를 추출을 했다면 이 300ml 내에서 커피 성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램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고요. 추출 수율은 내가 사용한 원두가 20g이면은 이 커피 액체 안에 몇 g이 녹아 있는지를 사용한 원두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를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면 커피 액체 300g에 커피 성분이 4g 녹아 있으면은 TDS는 1.33%인데 추출 수율은 우리가 20g에서 4g을 뽑았으니까 20%인 거예요. 이렇게 좀 개념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 TDS를 알아야 추출 수율을 구할 수 있겠죠. TDS는 저울로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이 TDS 값을 모르면은 추출 수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일관된 커피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맞게 내렸는지 측정할 수가 없겠죠. 이 TDS를 알려면 TDS 측정기가 필요해요. 아마 저희 유튜브나 블로그를 많이 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항상 측정기로 수치를 찍어보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TDS를 측정하는 거예요. 즉 액체 속에 커피 성분이 녹아있는 함량을 퍼센테이지로 표시해주는 기계입니다. 원리는 이렇게 굴절계의 원리인데요. 커피 액체를 이 안에 스포이드나 스푼으로 올려주면은 빛이 반사돼서 꺾이는 각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계산해서 표기해 준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원리까지는 제가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전기식으로 그냥 2, 3만 원짜리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서 보통 커피 원두 QC를 할 때는 이런 굴절계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쓰는 거는 VST의 모조 투고이고요. 다른 도구도 많지만 저는 다른 도구에 비해서 이 모조 투고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 커피 할 때부터 이 자료를 모을 때 모조 투고로 모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기식 있죠, 2, 3만 원짜리. 이게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권장은 안 드리지만 내가 그냥 공부하는 역할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추출 변수를 줬을 때 TDS가 변하는 동향을 알면 되는 거니까요. 그 똑같은 기계를 두고 푸어링을 어떻게 하니까 TDS가 늘었다 줄었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돼서 그런 공부 용도로는 전기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이런 QC용으로는 조금 부적합하니까 직업적으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싶거나 커피 로스터리를 운영하거나 로스터가 되고 싶은 분들께서는 웬만하면 이런 굴절계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TDS를 구하면 이제 추출 수율을 알 수가 있겠죠. 추출된 커피 액체의 양 곱하기 TDS를 제가 사용한 원두의 양으로 나누면은 추출 수율이 나와요. 이 추출 수율이라는 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요. 1950년대에 어떤 분이 브루잉 컨트롤 차트라고 하는 거를 발명을 해요. 이 차트는 X축과 Y축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이 Y축이 TDS 농도고요. X축이 추출 수율이에요. 이렇게 브루잉 컨트롤 차트를 만들어내고 1990년대에 테드 링글이라고 하는 이제 큐그레이더를 하는 분들은 많이 아실 만한 분이죠. 테드 링글 분께서 서양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능평가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간을 딱 정했는데요. 그게
추출 수율 18%에서 22% 정도였다. 이렇게 해서 그 이상적인 구간이 TDS 1.15에서 1.35 그리고 추출 수율 18에서 22%예요. 18%보다 조금 낮으면은 언더디벨롭이라고 해서 뭐 땅콩이나 풋내가 좀 강해지고 22% 이상으로 가면은 맛이 너무 강해지고 비터해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론의 함정은 어떤 배전도의 로스틱 원두를 썼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일단 대상이 서구 쪽이어서 우리나라랑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공 방식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클래식한 가공 방식이었을 거고 로스팅 방식도 달라졌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커피 장비도 발전을 했어요. 사람들의 입맛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18에서 22%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체로 좀 많이 과소하게 추출이 되면은 확실히 떫어지고 날카로워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24% 이렇게 많이 과도하게 과다 추출이 되면은 좀 비터해지거나 맛이 너무 강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뭐 저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대체로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만든 내 입맛 혹은 우리 가게의 맛을 이 추출 수율을 정해놓는 게 중요하겠죠.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카페라면은 추출 수율이 너무 높으면 자극적이겠죠. 반대로 좀 강렬한 맛, 스페셜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낮은 수율의 커피를 제공하면 이것도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다만 이거에 매몰돼 버리면은 커피가 오히려 되게 획일화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맛있는 커피랑은 멀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추출 수율이라는 용어보다 사실 평균 추출 수율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한국에도 번역된 그 커피 브루잉이라는 책의 저자인 조나탄 가네가 이야기를 한 건데 이분 말씀에 전 좀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커피를 내리고 이 분쇄 입자들을 보면은 다 다른 형상에 저마다 다른 굵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조우 그라인더를 쓰면은 평균 분포도는 비슷하겠지만 미분이라는 것도 있고 형상도 길쭉한 거 짧은 거 이렇게 다양한 형상을 띠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과 접촉했을 때 어떤 거는 많이 닿고 어떤 거는 적게 닿겠죠. 많이 닿는 거는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추출될 거고 적게 닿는 거는 과소하게 추출될 거예요. 그러면 평균 추출 수율을 내가 22%에 맞춘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은 24% 이상 추출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18%까지 추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22 정도로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강한 커피를 싫어한다면은 수율을 22%에 딱 맞출 게 아니라 19나 19.5 혹은 20%에 맞춰 놓으면은 과소하게 추출된 입자는 18 정도, 과다하게는 22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렇게 레인지가 잡히겠죠. 그래서 이 추출 수율이라는 거를 딱 그냥 이 숫자 그대로 보시는 것보다 이 레인지 범위로 이해해 주시면은 좀 더 커피를 내리는데 더 정확하게 일관되게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100% 똑같게는 내리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평균 수율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첫 번째는 그 일관성이 좀 더 늘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피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점처럼 이렇게 똑같이 내릴 거야 이게 아니라 분쇄할 때부터 물 붓는 것까지 드리퍼의 형태, 턱의 형태, 필터의 물 흐름, 투과성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채널링 없이 균일하게 추출할지에 대한 좀 사고 체계가 확립이 되기 시작해요. 개인적으로는 평균 추출 수율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커피를 좀 하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실제로 TDS도 찍어보고 추출 수율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커피 추출이 완료됐고요. 360g 부어줬습니다. 추출된 커피의 양을 따로 측정해 줘야 합니다. 316g 추출했습니다. 원두 20g을 써서 360g을 푸어링 했고 316g을 추출한 거예요. 나머지 44g은 저 커피 안쪽에 스며들어 있겠죠. 이제 굴절개 위에 올려줄 건데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떠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커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액체마다 농도가 달라요. 반드시 저어줍니다. 한 10번에서 15번 저어주고요. 한번 올려서 해볼게요. 요것도 지금 잘못된 건데 아마 측정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제가 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 기계는 제 손에서 잠재울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할게요. 자, 측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0.77이 떴어요. 0.81, 0.84 점점 올라가죠. 0.85 계속 올라가죠.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이 TDS 측정기가 너무 뜨거우면은 값의 변동폭이 엄청 커집니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은 온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메시지가 뜰 때도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은 뭐 자세한 원리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안쪽에 있는 그 성분들 진동이 엄청 빠르겠죠? 불안정할 거고요. 그래서 이 굴절을 제대로 측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정확하게 안 찍히고 위아래로 엄청 변동폭이 커져요. 누를 때마다 올라가거나 가끔 훅 꺼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추출된 액체는 상온으로 식혀주고 해줘야 됩니다. 23도에서 26도 정도가 적정하고요. 이 TDS를 측정하는 이유는 어떤 변수를 체크하거나 혹은 내가 일관되게 커피를 내리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 측정하는 온도도 항상 일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도를 충분히 상온으로 식혀주고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저는 23도에서 26도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제가 칠링을 해서 온도를 낮춰왔습니다. 그리고 올릴 때는 항상 기포가 없게 올려야 반듯하게 측정이 되겠죠. 기포가 있을 때는 휴지로 콕콕 눌러주세요. 기포가 없게. 양도 비슷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0.89, 0.89, 0.90 폭이 엄청 줄어들었죠. 완전히 식으면은 거의 변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추출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커피 성분이 적게 추출됐다. 여기서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판단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분쇄도를 좀 더 곱게 가져가 보자. 입자를 좀 더 가는 입자를 액체 속으로 많이 통과시키자. 패스트 필터 혹은 뭐 투과성이 좋은 필터를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추출액 자체를 적게 줄일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컵 안에 녹아있는 커피 성분이 약간 늘어나요. 이유는 커피 성분의 추출은 초반에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추출 비율을 약간 줄이면은 TDS는 조금 올라갑니다. 0.90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측정했을 때 추출된 커피의 양이 316g이었거든요. 그러면 316 곱하기 0.90 하고 나누기 우리가 사용했던 원두의 양 20g이면은 지금 14.2 굉장히 과소 추출됐습니다. 이런 커피의 맛은 대체로 약간 마른 볏짚 같은 맛이 있어요. 되게 떫고요. 커피의 특색이 잘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워터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길라잡이를 삼을 수 있겠죠. 저 같으면은 분쇄도를 지금 EK43 12.5인데 10.5 정도나 아니면 11로 좀 더 곱게 분쇄할 것 같고요. 추출량도 살짝 줄일 것 같아요. 지금은 20g을 써서 360을 부었다면은 1대 17 정도 340까지 추출량을 줄이면은 TDS는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데 추출 수율은 줄어들어요. 추출 수율이 같이 늘려면 TDS도 올리고 추출량도 같이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쇄도만 조절했을 때 만약에 필터의 투과성이 좋고 TDS가 올라간다면 추출 수율과 농도 같이 올라가겠죠. 이게 베스트. 근데 투과성이 좀 안 좋은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칼리타 일반 필터고 추출할 때 쓰는 드리퍼도 그냥 칼리타 웨이브이기 때문에 추출이 되게 느린 편에 속해요. 거의 침지식 추출 드리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쇄도를 곱게 하면은 추출이 더 늘어지면서 수율이 높게 찍혀도 맛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맛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분쇄도를 곱게 해서 TDS 올려주고 추출 비율은 더 좁혀서 추출 시간은 짧게 끊어내는 방식으로 조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얼 구간을 맞춰도 되고, 저는 내추럴 커피는 1.20에서 1.25를 선호하고요. 워시드는 1.2를 선호해요. 그렇게 내가 선호하는 거에 맞추면은 더 좋겠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기억했으면 하는 개념은 이 평균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뭐좀 커피를 딥하게 공부하신 분이나 아니면 진짜 즐기시는 긱 같은 분들은 사실 TDS까지는 다 인지를 하시지만 추출 수율도 난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이 평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간과하실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평균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은 이 레인지 개념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추출에 대한 일관성이나 그냥 개별 추출 스킬 자체가 엄청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브루잉뿐만 아니라 에스프레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얻어가실 거는 일반 추출 수율이 아니라 평균 추출 수율이다. 하나 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브루잉 컨트롤 차트 내에서 너무 이 아이디얼 구간에 얽매이지 마라. 이 아이디얼 구간을 벗어나거나 약간 모자란 것도 지금은 가공 방식도 다양해지고 로스팅 방식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게 예전에 맞다고 한 거를 무조건 지금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두 가지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 스마트 스토어의 원두 열심히 볶고 있으니까요. 제 커피가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많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